스카이어 스루프타임즈 2023년 11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비중 세계 최고 64%, 주가 하락하자 공매도 탓. 김은정, 김지섭 기자가 조선일보 온라인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공매도만 막으면 주가는 계속 오르는 듯 했지만 효과는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을 실망했다. 공매도는 약 400년 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주 아이작 르메르가 처음 고안했을 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천재과학자 아이작 뉴턴조차 1720년 남해 회사 사우스 시 컴퍼니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공매도 세력에 당해 재산을 잃은 것은 유명한 얘기다. 이른바 남해 포말 사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한국에서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이유라고 소제목을 붙여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셀트리온 사태가 계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27% 급락하자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다, 회사를 외국 기업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했었대고 그럽니다. 한국 주식시장 매매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6%인데 40%대에 달하는 미일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게 현실이라는 얘기고요. 공매도 거래가 외국에 비해 활발하지도 않은데 개인이 공매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가진 파워가 날로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는 502만 명에서 1424만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에서 1,500만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25% 정도 이상 인구들이, 그러니까 성인 대부분의 남자들이 주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저 빼고 과잉 확신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보다 과장 확산을 갖는 경향, 이런 경향인데 종목 선택과 같은 비합리적인 투자 형태로 뭐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매도 참여라고 해서 신중하게 일부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도 투자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그라운드라며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인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릴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높은 담보를 요구받고 반납기한도 짧다는 불만을 했다고 그래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원래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투자가의 영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금융 선진국에서도 개인의 공매도 투자는 권장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려면 기업에 대한 고도의 분석 능력이 필요한데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며, 설사 개인에게 기관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해도 해지, 위험회피 목적의 공매도가 대부분인 기관 투자자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됐네요. 그래서 1,400만이나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64%나 되는데, 영끌과 비투, 이것이 부동산으로 했다가
주식 지금 투기 같은, 몰리면 투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 개인들은 그냥 뭐 이 적금 보듯이 항상 그 이익 배당이나 뭐 이런 율이 이자보다도 금리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면은 그런 걸 봐서라도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는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이 개인 투자자들인데, 우리나라는 개나 소나 전문가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도 그 스팸 문자에 저도 아주 그냥 이 짜증이 납니다. 속된 말로 욕을 좀 합시다. 그런 새끼들 때문에 주식을 아니 돈이 있어도 그런 새끼들 때문에 돈을 아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건 뭐 막을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허고날 요즘도 뭐 두세 건은 뭐 쉽게 뜹니다. 그런 게. 그래서 어떤 놈들이 그렇게 그 돈을, 남의 돈들을 헤쳐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우리나라 이 주식 그 경제가 디프레이션 되는 상황에 주가가 무슨 왜 올라가겠어요? 그런 상황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그런 건 아닌데, 무슨 뭐 대박이라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들을 그 유혹하는 그런 스팸 문자들을 볼 때마다 왕짜증이 납니다. 결국 너무 많은 인구들이 영끌을 해서 부동산이 아닌 비투까지 내 가지고 어, 투자가 아닌 투기질들을 하니까 나라 경제가 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30년 놓친 두 가지 상생, 영원히 불가능. 가자 취재 이스라엘 언론인 시사통신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인 시로미 엘다르 씨는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 이후 자신에게 계속 묻고 있다. 감독을 맡았던 다큐멘터리 영화 생명의 아이 2010년도 개봉했는데,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자 아기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의 협력하는 모습을 그렸다.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하나는 하마스의 가자지구 수장 하이야 신왈의 인물상과, 그리고 가자의 젊은이들을 두 가지를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엘다르 씨는 하마스가 과거 군사 부문과 교육, 의료 등을 하는 복지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 하마스의 활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은 결코 넘지 않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냐?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카타르 등으로부터 자금을 시민 생활의 향상에 충당하지 않고 무기나 지하 터널의 정비에 소비해 빈곤의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젊은이들에게 세뇌를 시킨 거죠. 2007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이스라엘인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인은 괴물이라는 하마스 선전에 세뇌당했다고 엘다리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엘다르 씨는 취재 중 그렇게 반복했다. 가자에 대한 시각은 달라졌다. 상생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가자의 체제가 바뀌어도 이제는 상생은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유를 해본다면은, 동족이라도 상생은 영원히 불가능한 북한 공산당이라는 적이 있다. 또한 남한 쪽에 그들과 내통하는 자들도 영원히 공생을 할 방법은 없다. 영원히 불가능하다. 적으로 간주해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제 엘다르시라고 이 시사통신에 인터뷰한 이스라엘 언론인 엘다르시 일로 소개가 됐습니다.
작은 빛과 소리 모두 잡는다. 가자지구 땅굴 찾아내는 이스라엘의 군 비밀 기술. 송복규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하마스 땅굴 통로 130개 파괴. 드론 위성 이용해 터널 입구 통로 파악 가능. 음향 광자 감지해 터널 내 활동도 파악할 수 있어. 요것은 그 입구 쪽을 겨냥하면서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한 사람의 군인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탱크는 일반 탱크라기보다도 이게 보면은 지뢰 내지는 뭐 어떤 그 크레인처럼, 포크레인처럼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장비 같이 보이네요. 우측 그림은 드론으로서 이 말하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드론 위성 이용해 터널 입구 통로 파악 가능하다 하는 그런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포위된 가자시티를 떠나는 팔레스타인들, 새로운 나크바 두려워. 니달 알무 그라브가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뭐 4시간 휴전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그 이집트 쪽으로 또는 지금 북부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남부 쪽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통수단도 안 좋고 하니까 많은 난민들이 걸어서 피난길에 가는 모습이 찍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서 이동하는 젊은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부분 들고 걸어서 도망갔다. 최전선에 있는 이스라엘 탱크를 지날 때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주기 위해 팔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상황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사진은 아기를 안고 피난 가는 팔레스타인 인을 찍은 사진으로 됩니다. 새벽 3시 회의에 분노 퇴사, 3년 뒤 회사 주가의 충격. 백수전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와 무노조 경영이라는 건데요. 머스크 노조의 적이자 직원의 영웅. 강성노조 악명 높았던 GM 도요타 공장 누미. 테슬라 2010년 인수해서 전기차 양산 뛰어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초과근무, 생산공정 비효율에 일부 직원 불만. 2017년 미국 자동차 노조와 손잡고 노조 설립을 시도했는데 무산이 됐다. 테슬라 공장에서 3년 뒤 주가 10배 폭등, 직원들 회사에 충성으로 결론이 났다. 공장에서 노숙하는 머스크, 무섭지만 존경한다. 누미라는 회사가 뉴 유나이티드 모터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 이래서 누미로 부르는데, 무려 20년 가까이 일했던 인터뷰한 사람이 있는데, 청춘을 바친 곳이지만 지금은 없는 이름이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이름은 인용이 안 됐지만은 뭐 아담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사람이 영광과 쇠락, 누미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 보니까 망한 공장을 인수한 30대 벼락부자 가 나타났더라. 그게 이제 이 머스크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다. 파산에 몰린 GM은 애물단지 누미 공장에 손을 댔다. 홀로 남은 도요타는 2010년 철수를 선언했다. 평생 고용 약속은 부도수표가 됐다. 두렵지만 존경스러운 보스. 테슬라 직원이 노조에 투표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당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노조 회비를 내면서 스톡 옵션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테슬라는 노조 직원들한테 주식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게 주가가 엄청 뛰니까 직원들이 돈을 엄청 벌었는데, 굳이
그런 데서 노조에 가입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것 같아요. 무산된 노조 결성하지만 3년 뒤인 2020년 테슬라가 주가가 치솟아서 2017년 20달러 선에 맴돌던 주가는 200달러를 돌파했다. 10배 폭등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주가에 직원들은 입이 벌어졌다. 테슬라 직원은 급여와 함께 주식을 받는다. 급등한 주가와 반비례로 회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은 테슬라와 머스크 신화를 칭송했다. 다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최근 지난 10월 UAW는 미 자동차 3사와 임금 협상을 완성해서 4년간 임금 인상 25%를 올리는 성과를 냈죠. 숀페인 UAW 위원장은 머스크 같은 탐욕스러운 억만장자들이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로켓을 만들고 셀카 놀이를 하고 있다며 테슬라, 토요타, 혼다 직원들은 미래의 노전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 있는 토요타와 혼다, 이런 공장에도 자기네들의 노조를 확산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얘기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그 로봇에 의한 그 어떤 그 약간의 그 조립 공정인데 조립을 완전히 자동화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일부 인간과 로봇의 협업은 가능한 상태까지 됐는데 그 과거에 어떤 그 사람이 일일이 100% 조립하던 시대는 지나서 요즘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을 통째로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립 공수가 계속 줄고 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죠. 노조가 강하면 강할수록 로봇 자동화는 더 강해질 거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는 얘기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욕심만 부리면은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돈이 옛날보다 안 벌린다 그러면은 자동화합니다. 은행 돈을 빌려서라도 자동화 시설을 들여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실인 거고요. 가파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파도 마피아 두목이 제조업을 했다면 노조를 용인했을까? 아, 그 마피아 그 조직원들이 이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걔네들은 뭐 주식을 받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가족들한테 생계비를 일할 때하고 똑같이 줬다. 가파도에서. 그러니 자기가 고생이 되더라도 나와서라도 감옥에서 나와서라도 그 조직에 충성을 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합니다. 무노조 경영을 하더라도 자발적 충성을 하게 만드는 것이 경영의 묘수 아니겠느냐. 그것이 대부의 역할이었고 그뭐 소설은 뭐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머스크가 두렵다로까지 얘기하면서 칭송을 한다는 얘기가 뭐 제가 그 이 머스크를 띄우는 건 아니지만 가파도 같은 역할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향후 지금 그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어, 파업을 하는 그 거기에 그 대통령이 직접 가서 격려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죠. 그냥 그 백악관에서 그 그냥 얘기하는 정도면은 충분했는데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 협상 전략가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해보지 않는 젊은 35세 변호사가 가죽 잠바를 입고 협상을 벌였는데 그걸 계속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 동시에 협상을 벌였다 이게 동시에. 그래가지고 언론에 어디에서 얼만큼 얘기가 됐다 어디에서 그래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 GM보다 포드가 GM보다 뭐 우리가 좀 못하면 곤란하지 않 이런 경쟁심을 붙여서 4년간 25% 올린다. 사실 그러면은 그 4로 나누면 4, 6이 24. 한 연간 6% 정도 오르는 거는 평상시에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도 6% 이상 될 텐데 미국이 그러면은 이게 다 윈윈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4년간 임금 25%라 그러면은 25%면 엄청 하지만 4년으로 나누면은 미국이 현재 계속 경기가 좋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입장에 음, 뭐 저는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다 그 이 메이커들이 업세트 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냐. 그걸 뭐 대단하게 지금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 정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노란 봉투뽕은 망국적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 권유정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 될 것. 노란 봉투법은 원하청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심화되고 더 나아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리고 어, 이런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아직 그 대통령이 그 사인을 해야 끝나는 모양인데 거부권 행사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양대 노총이 어저께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예상 권유정 기자 동일한 기자가 또 요거는 앞에 거는 3시에 보도를 했고 요거는 이제 그 새벽에 미리 얘기 보도를 했습니다. 1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한 10만 명 정도가 동원됐는데 뉴스는 뭐 11만 명 운운하면서 어저께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도시철도 그 서울교통공사 그 파업하고 똑같이 저는 그 테러로 간주합니다. 테러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 전제가 사용자 측을 악의 세력으로 정의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들이 모두 악당이란 얘기냐, 테슬라가 악당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내 어떤 기업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노조들의 활동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떤 인간들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한국을 붙이고 있는데 다이나믹 하면은 역동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저는 이 다이내믹 코리아는 여기에서는 허구한 날 파업 벌이는 불안한 그런 코리아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개월째 이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나 한국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나 일본은 지금 이제 디프레이션 끝나가지고 인플레이션 대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환율 관계 같지는 않아요. 일본은 환율을 뭐 거의 제로 금리 비슷하게 하더라도 어, 외국 돈이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같은 꼴로 당하는 건지 100%는 아니겠지만은 빠졌다가 조금 더 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나라를 윈윈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나라를 자멸시키게 되는 공멸하게 만드는 그 노동자들도 스스로 그렇고 그다음에 사용자들도 그렇고 향후 공멸하게 되는 그런 법들을 국회의원이 야당이 인원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이게 에, 과반수의 이것이 진리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깝깝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것은 그런 법이 되다 보니까 비정규직도 뭐 해달라 이런 것도 있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어, 참 죽같네요. 누가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네. 저기 그 최저임금제도 뭐 일단 돌아가고 뭐 잘한 것도 있다고 한다면은 최저임금제 우리 일본보다 우리 높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데 어,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요즘에는 아주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입니다. 이게 나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생존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생존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은 너희들의 생존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이 생존해야 그 다음에 직원도 계속 고용하고 임금이 높든 낮든 그게 서로 어, 다 같이 공생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음, 그러니까 그 있는 자들이 항상 착취하고 지배하니까 노조로 그렇게 뭉쳐가지고 대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노조가 생긴 거 아니냐. 사회주의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긴 게 자본주의 악덕 기업가들의 그것 때문에 그 자생적으로 생존하려고 생긴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반성을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또 수정 자본주의가 된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좀 대화로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천천히 해가지고 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어린 건방진 놈 한동훈 운동권 했다고 우월한 척 임성민 기자 이세영 PD가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이번 돈봉투 수사나 과거 죄송합니다.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오르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의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 운동권 하나들이 기업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겠죠. 아니면 들어갈 생각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그런 쪽으로 빠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손으로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봤느냐? 그런 거 없이 어디 돈 뜯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살도 디릭디릭 친 놈이 송영길, 한동훈, 건방진 놈이 선배 능멸, 물병 던지고 싶다 했는데 선배라는 게 사회 선배라는 건지 학교 선배라는 건지 난 건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자신은 한 법무부 장관 정도 레벨로 맞짱 뜨는 수준이라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지는 몰라도 그 같이 아웅다웅 싸우는 그 수준이 그 레벨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이가 좀 어리긴 어리는데 잠깐 말은 잘하는데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장관
이렇게 그 대립 관계가 수준이 맞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거창 지수, 전력 사용량, 철도 운송, 은행 대출, 요게 나왔는데 그 뭐 찾아보면은 어, 그 중국의 그 이 어디 그 당석이 했을 때 2007년 라오닌성 당성이 재직 시 중국 통계 GDP가 영 믿을 게 못된다. 자기네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을 보면은 알고 철도 운송량을 보면 알고 은행 대출을 보면은 안다 해서 이거를 리거창 지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리거창 전 총리가 그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요 사진 자체는 시진핑 엉아가 그 위문을 온 그런 장면의 사진이 신화죠. 신화해서 리거창 지수를 다시 음미를 해 봤습니다. 한식료품 체인점은 경영진들이 고객들만큼 셀프 계산대를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셀프 계산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스티브 몰먼 포튠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저도 무인점에 가서 물건을 사봤는데 그 좀 가기가 싫더라고요. GS25인가 거기 시내에 한번 그 들어가서 해봤는데 내가 찍고 내가 계산하고 직원 안 쓰고 하는 이게 그 셀프 계산대 말고 이런 게 있어도 또 일자리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야 그 뭔가 인간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고 그러는 거지. 이거 무인으로 뭐 한다. 음, 그리고 뭐 잘못될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셀프 계산대 없앤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 효과는 약 7조 엔, 규수서 유례없는 규모의 반도체 거품이 발생하나 RI 나오라고 모니 플러스라는 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실리콘 아일랜드 부활로 약 7조엔 경제 효과 발생. 물음표들은 계속 붙였는데 일본 자체가 그 이 제조 장치나 부품, 소재라고 하는 분야는 아직도 유력한 기업이 일본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수입을 많이 해오죠. 반도체형 실리콘 웨이퍼 대기업의 썸코와 제조 장치 대기업의 도쿄 일렉트론, 롬, 미쓰비시 전기, 인바라 제작소, 도쿄 응화공업이라고 하는 기업도 연달아 규슈 각지에 반도체 관련 부품이나 소재의 생산 거점의 정비에 나서고 있다. TSMC가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건설이나 부동산, 소매, 외식, 금융 등 많은 분야에 막대한 수요가 생기게 되지 않겠냐 해서 그 TFC, NC 공장 한 개의 효과가 한 7조 엔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구마모도 그 시의 그 구마모도 성 앞에 그 요걸 요즘 옛날 우리 뭐라고 그랬죠? 전동차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그 갔을 때 하루 왼종일 타는 그 거를 해서 두 개 노선이 있다고요. 여기는 뭐 웅번역 전이라고 돼 있는데 차관 옛날 고물 그 뭐라 그러죠? 전차를 이렇게 지금도 운행하는 거 보면은 참 어, 새로운 걸로 느낍니다. 지금 요즘 찍은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이 말하자면은 그 단풍이 약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진으로 뭐 무너져가지고 아직도 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어, 아니 보수 공사하는 것 자체도 한번 구경을 해 봤습니다. 더 킬러 적자 생존 유튜버가 그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뭐 킬러라기보다도 인생의 그 사는 그런 내용들을 유튜버가 나름대로 또 그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했는데, 그 소수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스르폿으로 그 지금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시작은 소수죠. 소수인데 힘은 없죠 현재. 그러나 그 언제라도 혁신은 소수에서 시작했다. 근데 이제 뭐 세상 이치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킬러 자신도 자기가 소수였는데 소수가 아니고 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이 소수의 그 말하자면 클라이언트, 돈 있는 놈들을 한테 복수 안 하고 언젠간 니들은 어떤 게 그 이 음모에게서도 죽을 거라는 암시를 주면서 뭐 끝나는 그런 얘기인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사고 방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루폿 관점에서는 이 인용한다기보다도 그 통하는 면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에 관한 한 어쨌든 혁명이나 혁신은 소수로 시작한다. 이 점만큼은 연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